정순자는 오늘 아침도 습관처럼 남편의 이불을 먼저 정리합니다. 김영수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됐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 박소연이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소연은 보기 드물게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에는 이상할 만큼 밝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미묘한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이 평범한 부부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얼굴로 해외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뜬금없어서 정순자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역시 놀란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이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요. 평생 농사와 공사판을 오가며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정순자 역시 시장과 집을 오가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비행기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항공권을 예매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호텔이며 일정까지 모두 준비해 놓았다고도 했습니다. 정순자의 가슴이 그때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효도 여행이라며 웃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 일이 바빠 함께하지 못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순자는 기쁜 마음보다 당혹스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런 큰돈을 왜 갑자기 쓰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떨림이 불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두 사람의 여권을 받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필요한 옷과 약, 서류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그 꼼꼼함이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숨소리를 가만히 세어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그림자가 짙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자는 괜히 오래된 통장을 꺼내어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숫자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약 봉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영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는 두 사람에게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웃 최 씨가 마당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자는 그 인사가 오래 기억에 남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집문을 잠그며 순자는 한 번 더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오래 비울 집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한 설명을 짧게만 전했습니다. 김영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이유 없는 불안이 더 짙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넓은 출국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은 두 노부부에게 너무도 낯선 세계였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짐을 직접 끌어주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친절이 고맙기도 하고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김영수는 갑자기 가슴 쪽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정순자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자는 애써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사진을 한 장 찍어 주었습니다. 그 사진이 훗날 오래 바라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예감 하나가 고요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의 땅이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 눌러 담아온 체념 같은 것이 비쳐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평생 한 번쯤 누려도 될 호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이미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도시는 밤 공기가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정순자는 숨이 막히는 듯한 낯선 공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예약된 차량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괜히 자신의 손등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텔은 생각보다 크고 번듯했습니다. 로비에는 낯선 말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순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실은 깔끔했고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한동안 말없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자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좋은 곳을 골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짐을 풀며 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영수의 약은 하루치도 빠짐없이 잘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숨소리에서 오래된 피로를 느꼈습니다. 첫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두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는 기척이 전해졌습니다. 김영수는 가끔씩 조용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순자는 그때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더 큰 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김영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순자는 모르는 척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식당의 음식들은 낯설고 화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음식들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영수는 얼마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순자는 별것 아니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관광 일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여행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은 도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관광객들과 현지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오래 걷지 못하고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씩씩하게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계단 하나에도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정순자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자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옆집 최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제 며느리의 바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자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김영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김영수의 휴대전화로 통장 인출 문자가 온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이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순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모든 통장은 집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카드도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자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다 위로 조용히 불빛이 번졌습니다. 호텔 방 안은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김영수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지만 자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이 여행이 정말 축복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자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아침, 정순자는 몹시 불길한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집문이 낯선 손에 의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모르는 신발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김영수는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어제보다 더 차가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아침 햇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정순자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최 씨의 전화였습니다. 최 씨는 집 앞에서 열쇠업체 차량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하나씩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여행이 단순한 효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실해졌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 없이 순자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미묘한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는 집 근처 공인중개소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집 구조와 평수, 주변 시세를 자세히 상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집 안 곳곳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중개사는 급하게 매물 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김영수 앞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위임 서류도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일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조급함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순자와 김영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낮이 되자 김영수는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심해 보였습니다. 정순자는 급히 현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김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정순자는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낯선 나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순자의 가슴도 함께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이 여행이 축복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영수의 심장 상태는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장시간 비행과 무리한 일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아픔을 숨기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오래 눌러 담은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정순자는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물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순자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찍혔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김영수의 과거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임 서류까지 제출되어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정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여행 전 며느리가 서류를 챙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순자의 손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영수는 그날 밤 병실에서 힘겹게 잠들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귀에 담았습니다. 그 숨이 멎을까 두려워 계속 손을 얹어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과 통장,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버려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곧 분명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정순자는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심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김영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본 뒤였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순자는 항공편 변경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집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김영수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집 앞에서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정순자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산소호흡기를 끼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객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적었습니다. 정순자의 머릿속에는 집 앞 풍경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몇 번이나 전원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옆집 최 씨의 마지막 문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정순자의 가슴은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눈앞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곧장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순자는 멀리서부터 낯선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집 앞에 부동산 상호가 적힌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순자의 다리는 그 순간 힘을 잃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전과 다른 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는 처음 보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멍하니 그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자는 가지고 있던 열쇠를 조심스럽게 넣어 보았습니다. 열쇠는 끝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채 멈추어 섰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김영수는 힘겹게 택시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 비쳤습니다. 정순자는 숨이 가빠져 잠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낯선 발자국과 정리된 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오래 머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현관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순자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뀐 신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세 사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순자는 그 순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에는 낯설게 정리된 짐들이 보였습니다. 영수의 서류 가방과 약 봉투도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된 듯 보였지만 그 정돈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질서 속에 숨겨진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현관을 넘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부동산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영수는 벽에 기대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만 긴장은 날카롭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된 무언의 충돌이 곧 터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자는 그제야 통장과 인감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서랍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시선도 그 빈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지난 세월과 미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비어 있는 서랍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몸이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거실 중앙에 멍하니 서서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자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머릿속에는 여행지의 바다보다 이 집의 벽지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의자에 힘겹게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자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순서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순자의 마음을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혔습니다. 골목 밖에서 부동산 차량이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그동안 지켜온 것이 한순간에 흔들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다시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뒤늦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의문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을 깨고 며느리는 천천히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자와 김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방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진료 기록, 그리고 요양병원 상담 자료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자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숨이 가쁘게 막혀왔습니다. 김영수의 이름이 적힌 병명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처음 보는 것처럼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 서서 오랫동안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그제야 자신들이 몰랐던 시간이 따로 흘러왔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영수의 병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숨겨왔습니다. 정순자는 그 사실보다 남편이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아팠습니다. 김영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오래 참아온 체념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비와 향후 치료 계획을 혼자서 계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을 팔아 요양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 일에 매달린 채 아버지의 병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담은 며느리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제야 통장 인출과 서류 준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으로 보였던 행동들이 다른 얼굴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역시 그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노부부를 위험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떼어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병원을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다급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의 병세는 이미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노부부에게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그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가장 큰 말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자는 서류 위에 놓인 요양병원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과 정리된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따뜻해 보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을 위한 준비였지만 동시에 집을 떠나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눈꺼풀 아래에 쌓인 세월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족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의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모든 비난을 감수할 각오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부부가 자신을 오해하더라도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수의 상태가 너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짊어졌을 무게가 이제야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그 무게는 분노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아픔을 숨긴 것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내리떴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진실 앞에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격한 기운 대신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깨에는 오랜 긴장과 두려움이 얹혀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을 고르는 모습은 여전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깊게 저려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순간이 어느새 무력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순자는 그제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계산보다 지친 시간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지금에서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노부부의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벽을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긴 세월 눌러두었던 고백과 후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미워할 얼굴이 없었습니다. 오해는 풀리고 있었지만 마음에 남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 선 채 다음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의 일상적인 소음이 평소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영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서 벽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순자의 머릿속에는 이제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해를 넘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 모두의 삶을 다시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의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오랫동안 긴장한 사람의 손처럼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피하던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팔려던 계획은 그날로 모두 멈추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대신 집 근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기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깊은 죄책감 속에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가족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는 다시 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다시 익숙한 생활의 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순자는 예전처럼 남편의 약을 챙겼습니다. 김영수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당을 오갔습니다. 병원 치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숨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전하며 병원 일정과 식단을 함께 상의했습니다. 정순자는 그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들러 부모의 하루를 살폈습니다. 늦은 저녁, 네 식구가 다시 같은 밥상에 앉는 날도 생겨났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가족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정순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지난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들뜨고 두려웠던 공항, 낯선 병실의 냉기, 잠긴 집 앞의 공포가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거실 한쪽에서 책을 읽다 말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묵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이 그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숨결을 다시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조용히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순자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며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어색하던 침묵은 국 끓는 소리에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손길이 스치고 그릇이 오가며 긴장도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김영수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 바라던 장면을 다시 되찾은 듯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식사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옆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영수의 숨결은 여전히 약했지만 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숨을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난 오해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함께 견뎌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비가 그치며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밤에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평온 속에서 조심스레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내일도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말입니다.